자, 지금 제가 별의 는 밤을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별의 는 밤의 오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던 시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 부분이거든요. 뭐가 비슷하죠? 라이너 마리아. 맞아. 여기에 있는 프랑시스 잔 같은 사람이에요.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어디 있어? 비둘기, 강아지, 토끼, 요새 도루 이런 애들은 자연물이죠. 그래서 자연물이랑 이 시인을 얘기하는 게 좀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필기 하나만 좀 같이 하고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 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시가 끝난 게 아니었어. 충격적이지? 아까 했던 거. 흰 바람벽이 있어. 마지막. 일단 수로 설명할게요. 선생님 저 비누랑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저 오리랑 오케이, 알았어. 그 프린트해서 줄게. 자,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었어? 오씨, 빠른데? 망고 알맹이? 자체예요. 아니, 망고 맛이야? 예. 신기하다. 요즘 과자도 저런 게 있구나. 안 떨고 계신 겁니까? 불안하십니까? 별로. 자,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었던 거는 아까 시 부분 보면서 같이 봤고요.
지금 요 3번 내용 보시면은 결국 비슷한데 왜 비슷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백석 씨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되게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 백석 시인 이렇게 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가 좀 비슷하고요.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런 맑고 투명한 언어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시들의 특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시인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좀 나오는 시인들은 이렇게 조금 적어줄 거거든요. 모의고사 풀 때 배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기면서 푸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셨으면은 그 남은 공간에 작품 핵심 포인트에서 하나만 좀 적자. 그러고 요 작품 뒤에 핵심 정리 봅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추가할게. 먼저 난 공간 때문에 여기다 적을게요. 흰 바람벽의 기능. 해서 내면 성찰의 매개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승전결의 구조. 여기에 따른 내면의식의 변화. 자, 세 번째, 표현상 특징. 감각적 이미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토적 시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구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백신 정리에 있는 거 빠르게 한번 보면 뭐 갈래 자유 소정은 괜찮으실 거고 회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고적이라는 거는 돌아본다라는 의미고요. 자, 애서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적는 거고요. 제재는 타향에서의 고단한 생활이다. 힘드니까, 우울하니까. 또 주제 보시면 고단한 삶, 부정적 현실 쪽에서도 고결함을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징의 감각적 이미지, 주된 거는 시각이었고요. 촉각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자, 시적 화제의 정서를
구체적 보이시죠? 구체적이라 해도 틀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시적 화자의 내면과 삶에 대한 성찰 드러나고요. 흰 바람벽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면 이 흰 바람벽이라는 거는 성찰의 매개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자, 구성 기승전결로 이어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기점으로 지금 봐봐. 지금 쓸쓸한 그리움 마이너스였죠. 부정이었는데 긍정과 극복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보이고요. 흰 바람벽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그리운 사람들이죠. 그리움의 대상들. 그리고 요거는 내면의 글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글자들을 비추고 있더라. 그래서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사색과 성찰입니다. 성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셨으면은 한 장 넘어가셔서 남신주 유동 박시봉방 보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목 있는 거 먼저 조금 보자면 요거 어떻게 갈라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한번 갈라주시면 되고요. 남신이주 유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시봉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쪽으로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가 뭐냐 편지봉투에다가 쓰는 형식인 거야.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이 박시봉네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 적어주시면 되냐면 편지봉투에 쓰는 발신인 주소요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뭐냐면 편지봉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에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밑에가 이제 편지 내용이 되겠죠. 그런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읽다 보면은 살짝 좀 우울한 감정 덩어리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가 주된 거라서 일단 봅시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 왜냐면 난 타향살이 해야 되니까.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 난 여기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전부 다 가족들이랑 다 헤어졌죠. 그래서 가족의 해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맸답니다. 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헤맨다라는 거는 유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의 방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객지에서의 방랑이 결국에는 화자의 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부터 이 거리 끝에 헤맸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현실의 고난 그리고 이런 고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어서 한번 봐볼게. 자, 바로 날두점으로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요. 추위는 점점 더 해오는데 나 지금 혼자잖아. 근데 바람도 불어. 추워. 이거 전부 다 실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해오는데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람 불고 추위도 심해지는 이거 전부 다 이 화자를 둘러싼 암울한 이 현실에 대한 것이겠다. 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자, 여기는 어느 목수 뜬금없이 나오죠. 누구냐? 얘야. 얘한테 보내는 거잖아. 그럼 이 목수 박시봉 씨입니다. 자, 이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의미합니다. 용어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 박시봉네 집에 이 갈대 엮어서 만든 자리, 돗자리 같은 거겠죠? 이런 자리를 깔고 그러한 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붙였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을 붙였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새빵살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새빵살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새빵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집에 새를 들어 사는 것. 쉽게 생각하면 새를 든다라는 거는 일정한 값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니?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돈을 지불하고 내가 이 집에 얹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빵살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 타양 건너왔죠. 그러니까 가족들 다 헤어져. 알게 된 어떤 목순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적으셨으면 요거 지우고 밑으로 내릴게요. 자, 쥔을 붙이었다. 뒤에부터 한번 이어서 한번 봐볼게.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밤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누긋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마르지 않고요. 좀 눅눅한 거. 자, 그러면은 지금 눅눅하고 춥다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 춥고 누긋한 방이라는 거는 내가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밑줄 쳐볼게.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가 지금 타양살이 와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돈 내면서.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내 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야. 이걸 건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조차도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롱백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걸 정확한 뜻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질그릇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질그릇에다가 북덕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투불이라고 해서 이제 불 붙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방을 따뜻하게 돼 여기 왜 요만한 당아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불을 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불이라도 담겨서 오면은 이것을 안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이 불을.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 지금 타향이죠. 외롭지. 그나마 옆에 있는 거라고는 이 난로 비슷한 이 항아리. 그래서 이 우울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를 이끌고 이 항아리나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되게 우울하지 않아요, 시가? 그래서 이렇게 안고 손 째고 그 위에 재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다 타고 남으면 그 재가 쌓이면 거기에 그냥 뜻없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림이나 그리는 거야. 그럼 글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 너무 우울하지 않니?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데? 자, 여기에 있는 거. 이 손깍지, 누워 자리에 누워서 손깍지, 머리에 손깍지 베개 이렇게 깍지 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베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부르고 이게 다 있는 거야. 자,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항아리나 겨우 안아서 손이나 째고 제 위에다 글자 쓰는 것, 이 무능함 그리고 나약함 에서 오는 이 무능함과 나약함에서 오는 그런 의미 없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 없는 행위를 그냥 쭉 훑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간 있죠? 이것을 안고부터 그리고 굴기도 하면서는 뭐냐면 구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손깍지 끼고 겨우겨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나 구르고 있는 이 상황. 자,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이 화자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좀 상상하면은 사실 조금 좀 감정이 좀 그래요.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겨우 난로나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슬픔과 어리석음, 회한의 정서입니다. 뭐 후회, 되돌아보면서 한의 정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후회와 한의 정서를 소처럼 연하다라는 거는 계속하여. 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새김질한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정서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건 맞죠?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새김질하는 거야. 되새김질하는 거야. 어떻게? 내 슬픔을 생각해. 또 생각해. 또 생각해. 왜 슬플까? 나 왜 슬프지? 이래서 슬플까? 저래서 슬플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플까? 이런 거야. 그래서 되게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슬프고 어리석은 이 슬프고 어리석은 삶을 반추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반추한다라는 건 결국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반성의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우울한 이 기력 속에서 누워서 하는 거라고는 되돌아보는 내 감정의 반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참 시가 우울하죠? 자, 그거 적었으면 이어서 한번 볼게. 자, 여기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 하나만 열어놓을게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대괄호 하나 열어놓으시고 자, 그러고 다음 장 넘어갈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일적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뜨거운 것이니까 눈물이겠죠. 슬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겠죠? 자, 이 뜨거운 것이 핑괴일적이며 또 내 스스로를 화끈, 낯이 붓도록 이렇게 부끄러울 적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슬픔, 비애와 그리고 회한의 정서가 느껴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비애와 회한에 사로잡혀 지낼 때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로잡혀 지낼 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이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느낀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눌려 죽는 거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모진 상황이 결국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국 뭐라고 느끼는 거냐면 나의 운명이다. 이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건 내 운명이다. 앞의 시랑 좀 비슷하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한 거 내 운명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운명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죠. 체념인 겁니다. 너무 더운데. 더워? 됐어. 자, 더움 얘기?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너무 우울해. 지금 거의 뭐 이 사람 우울이 너무 끈덕지게 우울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맞지? 왜냐면 이제 모진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까지 갔어.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봐봐.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이 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시상의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환은 어떤 건지를 보자. 근데 뭐라고 하는지 봐봐.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어떻게 한대? 고개를 든대. 고개를 들어. 그러면 내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는. 그렇지, 위로 가는 거네. 그러면 지금 시선의 변화 나타나고 있고요. 시선의 변화 나타나고 있고요. 위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무슨 이미지입니까? 시각 상승적. 그렇지, 상승적 이미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방향에 따라서 상승, 하강 나눕니다. 상승적 이미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상승적 이미지 활용해. 단순 그냥 시선만 올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이렇게 시선을 바꿨으니까 내 심리나 태도도 어떻게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암시하는 구간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상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요거, 이거는 그럼 결국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내가 앞부분은 너무 끈적한 절망이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같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 자, 그렇게 이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허연이라는 거는 색채어죠. 그러면 얘는 색채어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든가 눈을 떠서 또 봐봐.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던 정서에서 시선이 올라가면서 뭔가 바뀌는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건 힘들대. 나를 이끄는 거 힘든 이유, 나는 지금 너무 무기력하거든. 왜냐면 나는 나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무기력한 이런 자아인식을 한 번 더 나타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이끌어가는 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 자,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간대. 내가 지금 나 스스로 힘들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나 스스로 힘든 게 결국은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굴려가게 만들었대. 이거 누굴까? 그 박씨 뭐.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대. 엄마. 아이씨, 엄마겠냐고. 초월적 존재입니다. 엄마가 줘. 아, 뭐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공통되죠. 운명론적으로 나는 힘들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 운명이야 라고 또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 날이 지났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한번 봐볼게. 요까지 적었으면은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괄호 하나만 열어놓을게. 자,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원래는 되게 내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들 덩어리였어. 근데 그 헐헐 타오르는 그 감정들이 내가 이 힘든 삶이 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러 날이 지나면서 가라앉은 겁니다. 이 감정들이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이 회한이, 이 슬픔과 회한이 진정된 겁니다. 진정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지금 화자의 내면 정서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 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대괄호 닫아주시고,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 마음이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부터 내 시선을 바꾸고 이 희망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일단 감정의 정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주손이라는 말은요, 저녁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긍정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지금 계절적으로 어떠냐면은 춥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위에서 나타나는 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추위를 강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통이나 시련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다. 계절적인 이미지랑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울 때 더위, 태양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계절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봐줘야 된다. 여기서도 쌀랑눈이라는 거는 부정이다. 고통과 시련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또 가까이 다가낀대. 이렇게 앉는데, 그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무릎 왜 꿇을까? 언제 무릎 꿇습니까? 잘못했을 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내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섭이라고 있죠? 바위 옆입니다. 이 바위 옆에 이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그 눈을 맞을 마른 잎새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 맞는 거 시련이죠.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시련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련을 겪는 이 모습을 사실 너무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통과 시련 전부 다 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습에서 의연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어두워오는데 눈 맞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존재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국고정안이라는 거는 갈매나무 수식하고 있죠? 둘 다 긍정의 표현입니다. 자,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내가 생각했대. 자, 갈매나무 형광물 표시 한 번만 해볼게. 자, 다 왔어 얘들아. 자, 다 왔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 보자고요. 나 지금 우울했어. 우울하고 힘들고 이 감정 덩어리에 내가 가라앉아 있기를 몇 날 며칠. 근데 이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요. 시선을 밖으로도 내보내 보고요. 이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눈이 문창을 칠 때 이 눈을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버티는 갈매나무를 생각해 봤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갈매나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혹시 정한이라는 뜻이 모르겠으면 맑고 깨끗한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매나무를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 자, 여기에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본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나의 힘듦, 나의 시련, 맞지? 그리고 나의 감정 변화. 근데 갑자기 갈매나무 왜 나왔을까? 뜬금없지 않아요? 네. 아,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잘못 들어간 거다? 네. 잘못 들어갔겠냐고. 이 갈매나무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냐면 눈이 오는데 눈을 맞고 있대. 시련을 견디고 있대. 자기랑 비슷하게 그치. 본인이랑 비슷하게 표현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화자와 어떻게 하고 있다? 위인 아니. 화자와 공격과 동일시하고 있다. 동격화는 영어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자, 동일시된 대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거나 했을 때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대상 6글자로 뭐라 하죠? 감정이 그거를 다른 말로 6글자. 공감, 객관적 객관적 상관.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 자신을 대입한 거고요. 결국에는 시련이 오지만 굳게 견디고 있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화자가 앞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이나 힘듦에 대해서 내가 극복해보겠다. 이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랑 연결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드신가요? 쉬는 시간 뭘 쉬는 시간이야? 우리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한 20분 남았어. 네? 끝날 때까지 20분 남았다는 거죠. 아니요. 한 40분 했어요, 지금. 네, 좀 빨리 쉬는 시간 가지고 그냥 그 비문학을 좀 왜 너무 괴로워, 얘들아, 문학이? 네. 재밌지 않니? 난 시 너무 가끔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짜릿한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지금 갈매나무랑 자기를 동일시했잖아. 내가 이 우울한 감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제 살아갈 거야를 눈 막고 있는 갈매나무로 표현했다니까요? 저 그냥 저 이상한 AI 사람이 들려도 이제 오버를 너무 과한 해석이야. 잘못 들어간 건데 과하게 해석한 거야? 저. 이 감동 없는 인간들. 성범 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뜻을 몰랐을 수도 있죠. 진짜 이 감동 없는 사람들. 난 시가 그렇게 재밌던데. 저는 소설보다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시를 짧아 짧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짧아서 좋아하겠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괴롭습니까? 네. 난 끌어오르지 않니? 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던 이 감정들이 어느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찬찬히 올라가. 그래. 자, 보자. 설득을 포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거. 내가 너네 설득해서 뭐하니? 나 혼자 감동받으면 돼.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여기에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되어 있는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고백하고 반성하고 있죠. 힘들어 보이시네요. 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의식 한번 끊기고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백적과 반성적이 사실 앞부분, 의지적이 이렇게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특징에 보시면 편지의 형식을 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신이 주동 박시봉 방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화자 근황입니다. 우울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요즘에는 굳은 의지로 살고 있어요 라는 얘기겠죠. 자, 토속어 방언 아무도 못 알아들 것 같긴 한데 맞지? 자, 토속어 방언 토속적 조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백석씨의 특징. 산문적 서술이라 되어 있는데 길이감보 시면 아시죠? 그래서 산문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시표 사용 많이 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쉼표를 통해 대등한 표현들을 병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상황과 사유를 분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거 구성상에 지금 그러나를 기준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시상전환 이전에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에서 해안과 슬픔, 좌절과 절망까지 였는데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는 긍정으로 바뀐다. 어떻게? 의지와 희망으로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고 따라하지 말고. 아, 이해하려고 일부러. 내 말투 따라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렇죠. 자, 핵심 시어 보시면은 바람, 추위 보시면은 요거 실현이고요. 자, 갈매나무,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요게 이제 갈매나무의 특징이지. 자, 맑고 꼿꼿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대상이고요. 화자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갈매나무는 어두워가는 겨울 하늘 아래 지금 눈을 맞고 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시련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의연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 결국에는 이것 통해서 주제 나타내는 거죠. 자, 의연한 모습을 지키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화자는 굳세고 정결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적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네. 잠깐 쉬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신나 보여요. 나 재밌는데? 야, 아,